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0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는 뉴욕 증시 또다시 파란불을 켰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요 근래 연준 위원들이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한다면 파월 의장은 어제장에서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4.99%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체크해볼 점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내용 현재까지 나온 내용 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추가 예산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135조 원가량 전례 없는 규모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 장중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2%가량 더 밀려나면서 2,400선보다 훨씬 더 떨어진 2,36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차가운 시선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유일하게 1,100억 원 넘는 물량 현재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처럼 낙폭이 굉장히 크게 2%가량 밀려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765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 투자자가 현재 차가운 시선 보내면서 300억 원 넘게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매수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방산주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교전 중단 결의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매매 정수 지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도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제는 게릴라 공개 방송이었는데요. 제가 어제도 시장 빠질 거라 그랬죠. 거기에 빠지잖아요. 제가 빠진다는 얘기를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9월 22일 날 한번 실전 매매 정수 9월 22일부터 지금까지 한번 다 돌려보세요. 장 올라간다고 얘기한 적이 있나. 오히려 공개 방송에서는 미국 시장이 어디가 돌파가 안 되면 재하락을 할 거다. 자, 방송이니까 폭락 아주 그냥 여기서 뭐 심한 얘기를 할 수 없죠. 어마어마하게 막 급락한다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는 얘기를 못 했는데 공개 방송에서는 그 정도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얘기하자면 종목들 반토막 이상 날 거다. 무슨 이유가 터질지는 그건 모르겠다는 제가 이제 한글날 전에서 연휴 전에서는 무슨 이유로 터질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서도 그런 적이 있다. 뭐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과거에서는 코로나 이슈가 있었고 근데 그건 좀 너무 심하고요. 그저께까지는 안 빠질 것 같은데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불화수소 딴지를 걸면서 확 떨어졌었던 그 정도의 급락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결국은 제가 이거를 이제 한글날 전에 뭔가 이슈가 터져서 시장을 뺄 것 같은데 왜냐면 시장이 빠지는 힘이 보였기 때문에 빠질 것 같은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이유가 나올 거다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국채, 금 가격, 원유 이게 다 상승을 하니까 뭐 예상했던 대로 시나리오 돼가고 있죠. 어제 파월 의장도 그래서 좋은 얘기 안 하잖아요. 매파적인 발언으로 하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예상대로 그래서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9월 22일서부터 지금까지 쭉 빠지고 있었고 저는 그래서 시장을 빠질 거를 대비를 해서 시장 전략을 뭘 줬냐면은 시장 빠지면 올라가는 종목 방산주, 에너지 관련주 왜냐면 유가가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전쟁 이슈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금 가격이 올라갈 거고 안전자산 그거 관련주들만 한글날 이후에서 방산주, 에너지, 금 관련주 이쪽만 줬어요. 그러니까 다 수익이에요, 지금. 다 수익, 다 빨간색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른 애들은 다 떨어지는데 오늘 S&T 에너지, 결국 에너지 관련주 또 급등하죠. GSE 또 급등을 하고 대성에너지 또 급등하고 한국석유 또 급등하고 휴니드, 퍼스텍, 뭐 엘컴텍, 빅텍 뭐 등등 방산주, 금 관련주 이쪽만 다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안 깨지는 것만 해도 돈을 버는 건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수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빠질 걸 저는 미리 봤기 때문에 9월
2일서부터 방송에서 계속 현금화 전략을 시켰는데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는 한 50번 정도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공개 방송 안 들어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이 시장을 당하고 있는 건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폭락할 거라고. 그리고 지금 폭락 끝난 거 아닙니다. 폭락 이제 시작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폭락. 이제 끝난 거 아닙니다. 어제 공개 방송 돌려보면 어마어마하게 빠질 수 있는 그거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제 2,400 깨졌잖아요. 미국은 아직 13,000 안 깨졌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자, 나스닥에 대해서 일단은 9월 21일 날 우리나라는 이때죠. 9월 22일이 여기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에서 미국 시장도 별로였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현금화 대응을 시켰는데 미국 시장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제가 반등 줄 때 별로 그렇게 반등이다 좋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공개 방송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에서는 얘기할게요. 어차피 지난 얘기니까. 요거 14,000을 돌파를 못하면 이거는 재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재하락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14,000을 돌파한 착을 못하면 재하락할 때서 저점이 깨져요. 그 13,000이 깨지면 12,000까지는 그냥 보입니다. 근데 아직 12,000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럼 미국 시장 이제 12,000으로 아직 안 내려왔지만 깨질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12,000으로 깨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감기 걸리면 우리나라 시장 독감 걸릴 준비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중병에 걸렸습니다. 독감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이제 드디어 감기에서 독감 수준으로 걸릴 텐데 지금 벌써 중병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개인들이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끝났다 생각하고 야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 주겠지? 절대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시장 아직 안 깨졌는데 벌써 우리나라는 깨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일단은 코스닥도 깨졌는데 코스피도 2,400이 깨졌는데 2,300은 그냥 거쳐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저점 자리 이제 2,200과 이제 2,100인데 이게 깨질지 안 깨질지 궁금하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그러면 그것도 얘기를 나중에 해드릴게요. 어차피 오늘 금요일 날에서 공개 방송이 없고 다음 주 수요일쯤에서 과연 2,200을 지지할 건지 2,100을 지지할 건지 아니면 그 자리가 깨질 건지 궁금하면 방송에서 얘기 안 합니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금 노란톡방 제가 열어놨거든요. 이제 좀 열어놨는데 오늘 하루 종일 열어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130자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금방 차요. 이거 금방 차면 이제 1,500명 꽉 차면 이 노란톡방은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늘려놔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꽉 차면 못 들어옵니다. 이게 엄청난 기회거든요. 저는 이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반도체, 뭐 로봇주, 인공지능, 뭐 제약주 어마어마하게 빠지면은 바닥에서 100%, 200%, 300% 올라가는 건 너무 쉽단 말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 느껴봤죠? 바닥에서 종목들이 죄다 300%씩 올라가고 죄다 1000%씩 올라가고 그 좋은 기회가 이제 올 건데 이걸 바닥을 잘못 잡으면 사자마자 하한가를 두 방, 세 방 맞으면 반토막 나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 회원들한테도 바닥 자리 어디다 얘기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와야 들을 수가 있고 공개 방송을 들어와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어쨌든 떨어지면 뭐 하여튼 내려오면은 이제 정상적인 종목들은 엄청 싸지니까 이제 그걸 사면 이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고 현재로서는 계속 방산주 로봇이요. 방산주, 에너지, 금 이쪽 관련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전쟁 이슈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갔다 왔잖아요. 이스라엘 방문을 갔다 왔는데 평가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모닝 뉴스들 다 보셨나요? 평가가 되게 안 좋죠. 효과가 미비하다. 오히려 화를 돋구고 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편만 드니까 원래 이제 이걸 좀 전쟁을 좀 원래 싸움도 있잖아요. 한쪽 편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원래 미운 애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운 쪽을 조금 더 편들어줘야 이렇게 화해가 될 텐데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 쪽.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슬람권 있는 국민들이나 뭐 거기들은 어때요 지금? 더 화가 더 많이 나가지고 지금 곳곳에서 지금 뭐 시위하고 뭐 확산하고 지금 다들 뭐 난리랍니다. 뭐 뉴스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확산에 대한 조짐이 계속 그 전쟁에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13,000 깨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뒤집어지려면 우리 간단하게 보세요. 유가가 급락하거나 금값이 급락하거나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 이거 전쟁이 뭔가 해결되는구나라고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절대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유가 계속 $100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금값도
이미 10년 차트를 보면요. 이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또 돌파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전쟁 시작하게 되면 더 가겠죠. 어쨌든 이쪽으로만 몰려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종목들이 자꾸 박앤세일 되고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일로 몰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또 외교,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 요 이슈 있죠.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이따가 표역 종목 얘기할 때에서 요 얘기는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기회장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정 섹터만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방산, 금 관련주 중심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오늘은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명은 퍼스텍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퍼스텍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몇 번 좀 주목을 해봤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2.58% 이렇게 흔들리는 장세 속에도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97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퍼스텍 오늘장에서 어떻게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자, 시장은 완전히 꺾였고요. 반등조도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 세계가 그쪽으로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면 달래줘야 되는데 지금 달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지금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되면은 이제 막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서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이슈도 나올 거고 유가 급등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이제 곧 나오겠죠. 안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상을 뉴스를 보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쪽 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 드디어 이제 퍼스텍을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다른 애들에 비하면 못 갔습니다. 휴니드도 똑같은 드론 관련주고 방산주인데 걔는 정말 많이 갔어요. 바닥에서 거의 뭐 50%, 60% 그 정도는 올라왔는데 60% 뭐야? 좀 이따 보면 알지만 거의 뭐 100% 가까이가 올라왔어요. 휴니드는. 계속 뭐 오늘도 지금 잘 가는데 근데 퍼스텍은 그거에 비하면 많이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차트적으로 보면서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자 내일서부터 우리나라는 또 국빈 방문 그렇죠 사우디 카타르 그래서 경제사절단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해서 외교로 가는데 자 가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에너지서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나오겠죠. 근데 방산에 대한 이슈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세일즈 할까요 안 할까요? 과거서부터 사우디도 우리나라 무기들 많이 사갖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거기에 지금 전쟁이 났는데 어떤 나라가 뭐 사우디가 됐든 이란이 됐든 이라크가 됐든 어떤 나라가 뭐 석유로 돈 잘 벌면 뭐랍니까? 나라 뺏기면 그만인 건데. 지금 전쟁이 났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들과 그 나라의 그 안보를 생각을 하면 지금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무기 지금 다 사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 남북전쟁 할 때에서 일본이 돈 많이 벌었죠. 왜? 전쟁으로. 그러니까 남의 나라가 전쟁이 나서 주변국들이 돈 버는 건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지금 미국도 어제 왜 반대했을까? 모르겠어요. 왜 반대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은 무기를 팔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기가 비싸요. 미국 무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미 폴란드에서도 증명이 됐고 우수성도 높고 중동 사우디도 그걸 압니다. 그러면 아마 그 이슈가 나올 거예요. 이번에 아덱스 2023 엊그저께 이제 오늘 끝나는 날군요. 3일 동안 했는데 호평 속에서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방산주는 전 세계에서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쟁이 나요. 예를 들어 어디가 전쟁이 나면 무기를 빨리 보내줘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비행기, 뭐 탱크, 뭐 이런 거 한 대 주문하잖아요.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 다른 나라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뭐 예능 프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안경 같은 거 있잖아요. 독일 이런 데서 하나 만드는데 몇 달 걸려. 우리나라 바로 즉석에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은 바로 나올 때도 있죠. 뭐 그 정도 우리나라는 그죠?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급 배송으로 이번에 폴란드한테도 바로바로 보내주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에 지금 주문해봤자 5년 걸려요, 5년. 5년이면 전쟁 끝나고도 나라가 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상황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아마 이번 이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거를 잘하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생산해가지고 그 공장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사람이 안 만들어 이제 기계가 다 찍어냅니다. 비행기 만드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뭐 관심 있는 분 알겠지만 사람이 조립하는 게 아니고 다 기계가 무슨 틀처럼 찍어내고 그래서 되게 빨리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을 볼 때에서는 방산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퍼스텍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며칠 좀 퍼스텍 좀 주목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매수가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이어서 함께 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LIG 넥스원 9만 원에 매수 접근해 봤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엘컴텍 1,280원, 1,296원, 1,320원에 접근을 해봤습니다. 각각 30% 가까운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수요일에는 32%, 그리고 목요일에 30%, 금요일에는 28%의 목표가를 달성해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장에서 퍼스텍 3,70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16% 가까운 목표가 달성했고요. 17일 현대로템 27,400원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3% 넘는 목표가 달성해냈습니다. 10월 18일 수요일 포메탈 3,795원 선에서 접근을 해봤는데요. 1%가량의 수익률 달성해냈고요. 어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퍼스텍 3,800원에 매수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무려 7% 가까이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로해서 누적 수익률은 1,143.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현황 함께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또 금요일인 만큼 이번 주 표적 종목들 상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좀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들었던 종목들 AS 하는 시간이죠. 다 방산주 위주로 줬으니까 뭐 체감들은 다들 좋을 거예요. 어제도 퍼스텍을 드렸었는데 가격이 들어왔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드렸던 종목이 뭔가 봤더니 퍼스텍이었네요. 10월 16일 날. 오늘 만약에 퍼스텍을 또 추천하게 되면은 세 번째죠. 세 번째죠. 월요일 날 드렸고 어제 드렸고 오늘 드렸으니까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되네요. 엘컴텍도 세 번 딱 드렸습니다. 세 번 딱 드리니까 급등을 하죠. 세 번 드리니까 30% 가잖아요. 이제 퍼스텍도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퍼스텍. 자, 여전히 차트는 만만합니다. 올라간 게 없어요. 휴니드는 이만큼 떴는데. 차트를 보면 휴니드는요. 똑같았어요, 위치가. 그래서 저도 휴니드를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추천할까, 퍼스텍을 추천할까 했다가 이거는 이제 회원들한테 추천했었던 종목이죠. 여기서 추천했는데 가격이 많이 이렇게 막 1차, 2차 다 안 들어오고 뭐 대충 들어오다 날아가는 바람에 어쨌든 좀 아쉬운 종목인데 근데 이게 날아가면 퍼스텍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은 방산주고요. 회사로 봤을 때에서는 섹터로 볼 때에서는 퍼스텍이 전혀 뒤지지 않는데 뭐 가겠죠. 어쨌든 휴니드도 이렇게 갔고 그리고 휴니드가 지금 장중에 또 어제 이렇게 눌러놨다가 오늘 다시 감아 올리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아무래도 이스라엘 전쟁 이슈가 끝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봐도 그러면 이제 전쟁 이슈가 시작이 되면 일단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뉴스에서 장기화될 거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거라 그래요.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 확산 조짐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전쟁 이슈로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세일즈 이제 내일서부터 사우디하고 이쪽 가게 되면 그러면 무기 수출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은 무기 안 살 거예요? 나라의 모든 그쵸 무슨 건설 이런 거 다 때려치고 무기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거기 전쟁 났다라 그러는데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될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우디도 불안하잖아요. 전쟁이 안 나려면 자기가 강해야 됩니다.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무기들 다 갖고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덤비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슈가 계속 될 것 같아서 어쨌든 휴니드 움직이니까 퍼스텍도 뭐 잘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엊그저께 16.5% 올라왔다 밀렸는데 다시 넘어갈 겁니다. 올라간 게 없잖아요.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거고 이슈는 이제 시작이고 자 그리고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 현대로템인데요. 이것도 방산주죠. 이것도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셀지 이슈 나오니까 움직이긴 할 겁니다. 지금 많이 눌려 있는데 장이 빠져서 그래요. 대형주잖아요. 대형주들은 시장이 빠지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데 다른 것들보다는 좀 덜 빠졌죠. 근데 이거 수익 났을 때에서 챙겼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수익 났을 때 챙겼으면 되는 거고, 지금은 테마성에 있는 가벼운 종목이 잘 움직입니다. 근데 내일서부터 다시 반등 줄 수 있으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수익이 빨리빨리 안 나고 천천히 가져가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게 유리하지만 지금 당장 30%, 50%, 뭐 70%, 100% 어제도 기사 보니까 유가 관련주들 죄다 지금 뭐 120%, 뭐 200% 올라갔다 이런 기사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벼운 게 빨리 움직여요. 테마가 지금은 테마. 그러니까 선암 생각하면 돼요. 선암이 한 달 만에 400% 올라갔죠. 흥구석유도 에너지 관련주로 지금 뭐 한 달도 안 걸렸죠. 200% 올라갔죠. 그러니까 테마주 장세입니다. 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수 관련주 대형주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테마주들은 그런 부분에 좀 가볍죠. 왜냐면 다른 거 다 팔고 주식 투자자들 지금 계속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거기만 돌고 있으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뭐만 쳐다봐요? 다 방산주만 가벼운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걸 갖고 있다. 그러면 장기 투자가 아니고 물론 수익 났으면 팔았으면 되는 거지만 그럼 이정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거 팔고 가벼운 걸로 사죠. 뭐하러 이걸 사요? 빅텍이나 스페코나 아니면 휴니드나 퍼스텍 같은 게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가벼운 게 제일 빠르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은 포메탈. 이것도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도 가볍기 때문에 움직이긴 할 텐데 참 굼뜹니다. 퍼스텍은 약간 떠 있는데 떠 있는 게 잘 가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달리는 말이죠. 일단 달리고 있어요. 퍼스텍도. 그래서 퍼스텍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봤자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도 수익은 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퍼스텍이 상한가를 가고 휴니드도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포메탈도 급등을 할 겁니다. 어쨌든 수익은 수익이에요. 수익은 수익인데 이제 1.6%밖에 안 되니까 좀 아쉬울 텐데 너무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퍼스텍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거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어제 표역 종목 드렸던 이제 퍼스텍 어제 3,800원에 가격이 들어왔더라고요. 어제 장중에 한 번 딱 들어왔어요. 대놨으면 들어왔을 거고 안 대놨으면 안 들어왔을 텐데 이따가 다시 가입 전략 드릴 테니까 잘 눌릴 때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급등명중 종목이 있으니까 급등명중 종목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엘컴텍이 있기 때문에 금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자 엘컴텍을 먼저 살펴보자면 자 엘컴텍 지금 수익률이 30% 넘게 났죠. 32.3%인데 일봉을 보면 이제 여기를 이제 돌파를 이건 한 겁니다. 이제 물량 소화 중에 있거든요.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올라왔으면 눌릴 때 다시 공략하면 돼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어제 코스닥 종목도 1,400개 넘게 빠졌죠. 지금 미국 시장 박살났죠. 코스피 봐봐요. 지금 코스피 박살났죠. 이거 더 박살납니다. 코스닥도 박살났죠. 이것도 더 빠집니다.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 됐습니다. 그럼 다 일로 몰리면 이거를 일로 떨어뜨리면은 사람들이 다 일로 들어와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세력들이 바보입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싸게 사게 해주게. 그래서 여기서 버틴 다음에 개인들이 물량을 털고 이걸 튀게 만들 겁니다. 튀어 날아가면 사람들은 이걸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금값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있다면 절반을 팔고 절반 이하를 갖고 있는 건 더 가져가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2,3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지금 시장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2,300원이 아니고 어차피 움직이게 되면 오늘 아까 아침에서도 누가 위에다가 12만 주 1,601원에다가 12만 주 갖다 대놨더라고요. 그냥 다 먹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래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럼 이슈가 되면 이건 튄다는 얘기예요. 이슈는 되고 있고 뭐 조만간에 다음 주에 아마 튈 것 같은데 안 떨어지죠. 이게 떨어지면 싸게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 노리는 분들은 떨어지면 싸게 사면 되는데 안 떨어뜨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튈 거니까 잘 갖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예전에 퍼스텍을 추천했었던 게 이제 작년이라 했죠. 작년 11월 7일 날에 퍼스텍을 이 자리에서 그때 당시 이제 방산주로 추천했는데 그때 드론으로 움직였거든요. 여기서 추천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자리이기 때문에 잘 보자. 그때 당시에도 72% 수익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때보다는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72%는 안 나올지 몰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 종목 퍼스텍으로 가겠습니다. 자, 퍼스텍 뭐 가격이 지금 싸게 내려오면 좋겠지만 지금 휴니드가 고가를 돌파한 것 같네요. 아직 안 돌파했네. 그러니까 휴니드가 고가를 돌파하면 어쩔 수 없이 뭐 쫓아가야 되지만 아직 그렇게 쫓아갈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서부터 해서 세일즈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21일부터 26일인가요? 25일인가? 25일까지 세일즈 이슈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오면 다음 주서부터 움직이겠죠. 그러면 오늘 장중에 눌릴 때 싸게 공략하면 됩니다. 굳이 여러분들한테 뭐 쫓아가고 막 사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지금도 가격은 싸지만 내려올 때 어제와 마찬가지로 3,800원. 이전에 3,700원도 얘기했지만 3,800원. 오늘도 오후장에서 밀려서 싸게 내려오면 근데 휴니드가 만약에 상한가 가면 안 내려옵니다. 만약 갑자기 휴니드가 갑자기 상한가 간다. 그럼 쫓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은 3,800원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밀리면 사세요. 여전히 쌉니다. 올라간 게 없어요. 다른 애들 다 빅텍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는데 빅텍도 올라가고 이게 다 올라갔는데 퍼스텍은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더 튈 건데 한 번 더 튈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뚫을지도 모르니까 5,000원을 뚫을지도 모르니까 쌀 때 잘 공략을 해보자. 쫓아가지 말고 3,800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테마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해서 빠르게 좀 시세를 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퍼스텍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3,8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상담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일단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GPU 기판을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묶이기는 하지만 최근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피해를 좀 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23,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34,457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상담에 앞서서 노란독방 지금 열어놨습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시장 맞추는 전문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전문가 생활 17년 동안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틀려본 적이 거의 없다 그랬죠. 5번도 안 틀렸습니다. 여태까지. 코로나 때도 다 맞췄고 하여튼간 시장을 다 맞추고 있는데 이번에도 정확하게 맞췄죠. 9월 22일서부터 현금화 대응하라.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폭락의 이슈가 나올 것 같다. 코로나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 불화수소 이슈처럼 뭔가 이상한 이슈가 나오면서 떨어뜨릴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걸 괴롭히고 있는 이슈가 뭐예요? 국채금리, 유가, 그다음에 금값, 전쟁이죠. 그러니까 금값은 이제 안전자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전쟁 이슈인데 이걸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좋은 기회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시장 바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그런 얘기 해줘요? 방송에서 얘기는 안 해주고 일부러 노란톡방하고 공개 방송에서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열어놨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가서 이수페타시스 가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 34,457원에 20%. 자, 요쯤에서 공략을 하셨는데 이수페타시스 이때쯤에서 제가 몇 번 상담이 들어올 때 얘기한 게 있어요. 장이 안 좋다. 장이 안 좋으니까
대충 반등 나오면은 현금화 대응을 하라. 근데 이제 수익이 안 났으니까 현금화 대응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수익이 났으면 현금화 대응 했겠죠. 뭐 그분이 다시 질문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떠 있을 때에서 반등 주면 현금화 대응을 하라.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다. 조정받는다. 현금화 대응하라는 이유가 그거다. 왜냐면 9월 22일서부터 현금화 대응하라는 이유가 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빠질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맞아 떨어지는 칼날이죠.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저렇게 무섭게 떨어지는데 절대 종목들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자, 이수페타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이거 적게 빠지는 겁니다. 지금 저 정도의 흐름이면 이거 지금 오늘 10% 20% 빠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직 미국 시장이 13,000이 안 깨졌기 때문에 그 일이 안 벌어지는 건데 미국 시장 13,000 깨지면 그렇다고 뭐 10% 20% 떨어지니까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마음의 각오를 하고 추가 매수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 지금 손실이 이거 뭐 10%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27%나 되니까 일단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미국 시장 반등 나올 가능성은 20% 이하, 떨어질 가능성은 80% 봅니다. 그러니까 20%도 어쨌든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동전 10번 던져서 2번 앞이 나와가지고 당첨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반등을 주면 3만 원에 자르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시장이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 떨어질 것 같거든요. 13,000 깨지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나락으로 가면 얘도 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바닥이 어딘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2만 원이 될지 10,000원이 될지. 그러니까 어디 떨어지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서 위니푸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공 관련주고요. 한때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상한가로 좀 직행했던 기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위니푸드 같은 경우에는 764원, 오늘장에서도 4%가량 밀리면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888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35%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요. 위니푸드 어떤 전략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윙이푸드 어쨌든 시장이 빠지니까 이슈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식업종 식료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국 기업이에요.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중국 기업이고 그쪽 홍콩에 설립된 지주회사, 광동 영업식품. 뭐 이슈적으로 음식 뭐 미래생명자는 잘 움직이죠. 근데 그런 느낌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곡물, 사료, 음식 이런 느낌하고는 좀 틀리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놈은. 그러니까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쪽은 뭐 그래도 움직이는 게 또 보면 또 걔만 움직이네요. 자, 어쨌든 차트가 일단 안 좋아요. 888원. 이거 지금 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시장 얘기를 좀 들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 사지 말고 에너지를 샀었어야죠. 에너지 얼마든지 차라리 이때쯤에서 제가 비슷하게 얘기했던 게 흥하해운이었잖아요. 흥하해운. 물론 어제 이게 움직인 게 이제 뭐 발틱 지수 뭐 올라갔다 뭐 그쵸? 뭐 등등 해가지고 운임 지수 올라갔다고 움직였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하게 되면 그런 이제 관련된 이슈로 과거에서 한번 움직인 적이 있으니까 한번 움직이지 않겠나 해서 바닥에 있을 때. 물론 저는 이거보다는 방산주를 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더 안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요. 어쨌든 방산주들도 바닥에 있는 거 많았는데 굳이 윙이표들을 최근에 싸다고 공략을 하셨다면 손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해요. 저점이 깨졌지 않았으면 버텨도 돼요. 그리고 수익이 났으면 수익 내고 팔아도 되고. 근데 깨졌잖아요. 이미 어제 손절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오늘은 버티는 이유는 저는 알겠네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주겠지? 그렇죠. 시장이 반등 주면 반등 주겠죠. 시장이 반등 주면. 오늘 코스피가 이 저점이 깨지는 게 아니고 코스닥이 저점이 깨지는 게 아니고 오늘 3% 5% 급등 나왔으면 쟤도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과 함께 뭐 하고 있어요? 다이빙하고 있죠. 열심히 잠수하려고 다이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도 계속 다이빙 하는 거예요. 근데 손실이 그래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손절을 하고 시장이 바닥을 치면 다시 복수하러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오히려 손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중간 시황을 갖다가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의 흐름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넘게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4,07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은 어떤지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2%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1.98% 전일 대비 떨어지면서 2,367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모두 다 파란불 켜면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한번 6만 전자로 들어왔고요. SK 하이닉스도 12만 닉스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은 0.98% 하락하면서 장 초반에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장만 하더라도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호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어제장에서도 홀로 1% 넘게 강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 후반의 흐름은 어떤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2.97% 떨어지면서 760선까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움부터 LNF까지 모두 다 현재 파란불 켜져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아직까지도 좀 돌아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테슬라가 17분기 만에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기차 전반적으로 업체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약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선을 깼고요. LNF는 자사주 매입 소식, 매입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27분, 개장한 지 1시간 27분 지났습니다.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좀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닥의 낙폭이 훨씬 더 커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움직이는 쪽은 계속 한글날 이후에서 얘기해드렸던 방산주, 에너지, 금관련주 이거밖에 없죠. 계속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반대쪽으로 보게 되면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코스닥 1,480개 이러다가 오늘 그러니까 거의 1,500개면 코스닥 종목 수를 다 따지면 1,500개 정도 됩니다. 이상한 거 빼고. 1,500개 정도에서 1,480개 빠진다는 얘기는 거의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만 간다? 방산, 에너지, 뭐 이런 애들, 금. 요 것들만 가고 나머지는 다 빠지고 있는 중인데 그 빠지는 쪽 어제도 5% 빠지고 4% 빠지고 오늘도 4% 빠지고 5% 빠지고 오늘 특별히 더 많이 빠진 애들도 있어요. 뭐 고영 같은 애들은 지금 보니까 13% 급락 나오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뭐 반도체주도 뭐 후성서부터 MK전자, 신성이엔제 싹 다 오늘도 3% 4% 다 빠지고 있고 로봇주들도 3% 4% 다 빠지고 있고 매일같이 4% 5% 4% 5% 이거 4일 동안 빠지면 16% 20% 빠지는 거죠. 일주일 동안 빠지면 거의 근 30%씩 빠지는 걸 거고 이 흐름이 안 끝납니다. 안 끝납니다. 정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미울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이 B형이고 MBTI도 INTP라 있는 사실만 얘기합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그래서 노란색이 아니고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오면 조심하라. 항상 제가 경고를 했었죠. 근데 요즘에서는 10월 11일 날 파란색 넥타이 메고 나와서는 안 맸어요. 왜 안 맸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공개 방송을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은데 왜 큰일 나느냐? 공개 방송을 보고 이해를 해야 현금화를 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략이 맞은 거죠. 사람들이 요즘에 공개 방송하면 막 수백 명이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뭐 막 엄청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100명 넘게 막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저가 엄청난 도움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개방송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현금화해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기회죠. 왜 기회냐? 종목들이 매일같이 5%씩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20일 빠지면 100% 빠져요. 물론 100% 빠지는 건 없지만 종목들이 60%, 70%, 80% 빠지면 많이 빠지면 돈 벌어야죠. 올라가면 100%도 가고 233%도 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올라가는 원리예요, 원래. 원래 주식이 그래요. 많이 빠지면 바닥에서 100%, 200% 올라가는 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잘 갖고 있으세요. 주식 살 거면 방산주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싼 거는 에너지랑.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서는 지금은 현금 갖고 있으면 방산주 사기 싫고 에너지도 사기 싫고 금 관련주도 사기 싫다. 그러면 현금 잘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폭락에 폭락 나면 사면 그럼 큰 수익 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에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3.4%가량 밀려나면서 8,05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OLED 관련주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1차 협력사인 관계인 종목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분야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한 번씩 시세가 좀 났던 종목이고요. 우리 상담자님은 1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 15%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제이스텍은 어떤 전략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제이스텍 이것도 이제 OLED 장비 뭐 이런 쪽으로 과거에 저도 예전에 이 OLED 장비주라는 이거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이래서 안 가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면 자, 11,000원 15%. 그러니까 방송 안 보신 분 같아요. 22일 날서부터 해서 현금화 대응하라 그랬는데 거꾸로 샀네. 거꾸로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마이너스 28%. 거 봐요. 방송 열심히 보라 그랬죠. 노란톡방 열심히 들어오고 공개방송 들어오고. 자, 이때서부터 현금화 해야 된다. 왜냐면 시장이 많이 빠질 거다. 괜히 제가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오는 게 아니다.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갑자기 지금은 안 메고 오지만 계속 파란색 넥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면 공개방송에서 아주 시장 박살날 거라 그랬으니까.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봤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피했을 텐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가 매수냐?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저점 깨기 시작해서 이것도 저점 깨질 거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저점이 2,400 안 깨질 때서는 그래도 여기 뭐 지지하고 반등 나오겠지 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반등줘도 또 떨어지거나 왜냐면 미국이 13,000을 곧 깰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높아 보이니까 거기가 깨지면 얘도 이제 진짜 박앤세일로 들어가요. 지금은 또 박앤세일인데 진짜 박앤세일 이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되고 대응은 그렇다고 지금 손절하느냐? 늦었죠. 3% 손실이면은 지금 던지면 되는데 30% 가까이 손실이기 때문에 반등 줄 때 9,000원, 9,500원 반등 줄 때 비중을 줄이는 게 낫겠습니다. 근데 아마 안 올라올 거예요. 그래도 9,000원, 9,500원 반등 줄 때는 손절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68,000원에 10%요. 68,000원에 10%. 네네. 자,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예. 지수가 빠지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도 힘이 날 수가 없고 얘도 시가총액이 11조면은 뭐 2차 전지가 강한 것도 아니고 철강 섹터가 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도 어쩔 수 없이 시장과 마찬가지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뭐 대형주 치고 10%면은 많은 건 맞아요. 개별주 10%는 대형주 5%를 치니까. 그래도 지금 시장이 위험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줄였다가 예.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면 그때 한번 복수를 한번 노려보세요. 아마 4만 원 정도는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만 원과 3만 원 이게 두 번 나눠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복수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그냥 버티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 4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내려오면 사면 먹는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물려있고 외국인들이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4만 원 내려오더라도 다시 올라가면서 7만 원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는데
네. 시장이 지금 자꾸 비를 내리니까 비가 조금 그쳐야 비를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손실이 막 30%면 그냥 추가 매수 생각하고 그냥 더 빠지면 더 사야지 이러면 되지만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비중을 절반을 줄이든 뭐 다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든 그거는 선택입니다. 예. 그래서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비중 축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담 이어가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더 줄였다가 더 빠졌을 때 가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1.4%가량 밀려나면서 68,5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좀 반갑게 들어오는 이 시그널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약세를 보이면서 7만 원 선을 깨고 6만 전자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욱더 이 흐름이 좀 답답해 보이실 텐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7만 1,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6%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삼성전략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삼성전자는 IT이기도 하지만 지수 관련주예요, 지수 관련주. 그래서 지수가 빠지면 얘도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저도 하고 있고 그렇게 시장에서도 보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은 나쁜 게 없는데 장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도 어느 정도는 빠져요. 근데 그 빠지는 게 싫으면 팔았다가 내려올 때 다시 사는 방법이 있고 그냥 버텨도 저는 된다고 보는 게 다른 애들 30% 빠질 때 얘는 15%밖에 안 빠집니다. 다른 애들 60% 빠져도 얘 30%까지 안 빠져요. 다른 60% 빠질 때 한 25%, 그러니까 빠지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텼다가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저는 삼성전자 할 거면 차라리 하이닉스를. 그리고 하이닉스를 할 거면 더 가벼운 애들 있잖아요. 주성엔지니어링. 근데 지금 가격은 저는 싫어요.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부터 해갖고 많이 떠있던 애들이 이번 시장에 아주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면 그런 쪽을 하는 게 수익이 빨리 납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올라가기도 많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도 뭐 반토막도 잘 나고 막 30%, 20% 쭉쭉쭉 떨어지기도 가벼우니까 그 떨어지면 바닥에서 또 50%, 100%가 또 잘 갑니다. 삼성전자는 그럴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른 가벼운 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삼성전자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안전하고 덜 빠지니까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져가셔도 되고 밑에서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답답하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도 되고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끝났고요. 오늘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도 계속 시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이제 13,000이 깨지냐 안 깨지냐 문제인데 계속 방산자하고 에너지하고 금관련 쪽으로 몰릴 예정이니까 혹시 단타를 치겠다 그러면 계속 그쪽만 찌러보다가 싸졌다 싶으면 공략하면은 당분간은 그쪽이 안전해 보입니다. 자,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오늘은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증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먼저 보시면요. 1.89%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2,37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2.78% 아주 소폭이지만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 762선 현재 지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가 현재 매도세 강하게 보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도 계속 하루 종일 열려 있으니까요. QR코드 촬영하셔서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중동의 전쟁 리스크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여전히 방향성을 찾지 못한 가운데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약세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에너지, 방산, 그리고 금 관련주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는 퍼스텍, 그리고 매수가는 3,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